몽상하는 거지 행동하는 부자. 2장 인생은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인생의 묘미는 출발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지만 끝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세상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다. 자산을 둘러싼 모든 것이 선택에 달려있다. 이것은 환경이나 상황도 마찬가지다. 때론 불가피한 상황도 있지만 자신의 통행제 밖에 있는 것은 불과 5%도 되지 않는다. 오늘, 이번 달, 그리고 올해의 결정이 1년 뒤에 자신이 처할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재정적 상황은 자신이 과거에 선택한 결과다. 현재의 지적, 감성적 지수도 과거에 자신이 읽고 들은 책과 테이프, 멘토와의 대화, 참석한 세미나의 유형 및 횟수에 좌우된다. 현재 살고 있는 곳 역시 자신이 선택한 결과다. 물론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누구도 그곳에서 살라고 떠밀지 않았다. 사람들은 집의 크기와 낡은 정도, 주변 환경에 대해 불평하곤 하지만 정작 탓할 대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선택이다. 세상 일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좋든 나쁘든 자신이 뿌리는 대로 거두게 마련이다. 옥수수씨를 뿌리면 옥수수가 나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를 거두게 된다. 자신이 놓이는 환경도 선택의 결과다. 인생을 영화에 비유한다면 감독, 제작, 캐스팅, 연기, 시나리오, 분장, 스턴트까지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인생의 묘미는 출발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지만 끝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있다. 부자 부모를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부잣집에서 태어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나 이후 삶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좌우된다. 사과나무를 심고 가꾸면 사과가 열리듯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진정 자신이 원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두려움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어떠한 꿈도 이룰 수 있다. 결국 자신이 놓이는 환경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직장 때문에 테네시주 낙스빌에서 살고 있던 나는 플로리다로 이사하고 싶었다. 직장을 버리고 정든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했고 기쁜 마음으로 이사를 했다. 행복을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돈이나 키, 몸무게 등과 상관없이 자신의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인생 최고 행복이다. 이러한 행복을 누리려면 개개인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이다. 책을 읽고 테이프와 CD를 들으며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것이다.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적극 참석하고 멘토와 자주 만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성공을 현실화하고 싶다면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의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필요한 책을 읽고 테이프와 CD를 듣고 세미나에 참석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 지금과 다를 것이다. 라디오는 길을 위한 심심풀이 껌에 지나지 않는다. 자동차를 바퀴 달린 대학으로 바꿔라. 라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외침처럼 운전 시간만 잘 활용해도 성공을 준비할 수 있다.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책과 자료를 구입하고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무슨 큰 돈이 들겠는가? 설사 돈이 좀 든다고 해도 그것은 성공을 위한 작은 투자일 뿐이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살이 빠지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사업할 시간에 놀러 다니면서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불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월급이 적어서 불만스러운가? 그렇다면 왜 직장에 계속 나가는 것인가? 월급이 적은 직장에 다니는 것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결과다.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그냥 투덜거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수술을 가해야 한다. 살을 빼고 싶다면 먹는 것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야 한다.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사랑을 쏟아야 한다. 사업에서 성공을 바란다면 구매 습관을 바꾸고 사업에 전념해야 한다. 현재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미래의 성공을 꿈꾸는 것은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을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해야 할 귀중한 존재이다. 시간은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해야 할 귀중한 존재이다. 그 귀중한 시간을 어떤 일, 어떤 사람에게 투자할 것인지 잘 선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허무하게 흘러가고 마는 것이 바로 시간이다. 예를 들어 전화를 받을 때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통화가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자신이 통화 내용의 주도권을 쥐고 적당한 때에 끊을 수 있어야 한다. 현대인은 흔히 바쁘다, 시간이 없다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닌다. 하지만 곰곰이 하루를 살펴보면 별로 영양가 없는 사소한 일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역시 시간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지만 내가 선택한 내 사업 활동에 가능한 모든 시간을 투자한다. 본업을 유지하면서 부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특히 시간 관리가 중요한데 낭비를 줄이고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면 절대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함께 일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을 때 사람들이 거절의 이유로 가장 많이 둘러대는 말이 시간이 없다. 이는 핑계다. 말 그대로 그것은 핑계일 뿐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그 일에 관심이 없다 하거나 그보다 더 수익성이 좋은 일이 있다고 말했으면 싶다. 물론 시간이 없다는 핑계가 내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되는 핑계다. 나는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 이익과 상관없는 일에는 분명히 너라고 의사를 밝힌다. 설사 결과가 잘못될지라도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다. 분명 당신은 최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은 모두 개인의 선택에 좌우된다. 지금 현명한 선택을 해서 재정적, 신체적, 감정적, 직업적, 사회적, 정신적 측면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 핵심 포인트.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뿌려야 한다. 자신의 현재 모습에 만족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시간을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해야 할 귀중한 존재다. 몽상하는 거지 행동하는 부자 제3장 환경을 통제하라. 자기 인생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기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도 책임질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당신의 현재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가? 만약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한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상위 5%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성공이 더욱 값진 것인지도 모른다. 언뜻 환경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재해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이 몰아닥쳐 집이 무너지면 대개 하늘을 원망하여 울부짖는다. 그러나 애초에 허리케인이 잘 오지 않는 안전한 지역에 집을 마련하거나
포함을 충분히 들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파산으로 집을 잃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운이 없음을 한탄한다. 하지만 평소에 열심히 돈을 받고 아껴 쓰며 현명한 투자를 했다면 파산 상태에 빠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모나 재력이 따라주지 않아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평소에 주위 사람들에게 잘하고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는다면 자신의 조건과 상관없이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상황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라도 현명하게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2장에서 강조했듯이 현재의 자기 모습은 과거의 자신이 선택한 결과다. 나는 멘토로부터 사람을 사귈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원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과 교류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가령 나와 같은 결혼 생활을 원하거나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나와 같은 재정 상태를 바라거나 내가 원하는 재정 상태를 누리는 사람, 나와 같은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나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는 얘기다. 현재 내가 교류하는 친구들은 모두 이 부류에 속한다. 경기 침체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 많아질 경우 자신의 처지의 환경을 탓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그러나 처음부터 회사와 해당 업종을 잘 알아보고 직장을 선택한다면 혹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 경기 흐름에 주목해 미래 트렌드를 읽는다면 일자리를 잃은 일은 없다. 또한 이렇게 대비한 사람은 설사 직장을 잃을지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미리 회사를 옮기거나 미래를 대비해 부업을 시작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자기 사업이 아닌 이상 언젠가는 직장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회사가 망했다는 울분을 터뜨리기보다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더욱 가슴 아파해야 한다. 중간 관리자로 일하던 나 역시 직장을 잃은 아픔을 겪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사장이 전화를 걸어 회사의 문을 닫으니 부하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당장 짐을 챙겨 떠나라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회사는 2주치 급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당황한 직원들은 우왕좌왕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지만 나는 지금이야말로 내 사업을 시작할 기회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느닷없이 직장이 사라지는 바람에 생활이 막막해진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으나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지라도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잘할 자신이 있었다. 오히려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정말로 하고 싶던 내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알 수 없는 힘이 솟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의 환경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더불어 적절한 선택과 행동이 이어진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꿈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록 먼 훗날의 일이지만 크루즈 여행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예약을 해놓으면 실현 가능성은 매우 커진다. 반면 막연하게 언제 한번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머물면 그 가능성은 현저히 작아진다. 지금은 형편이 안 되지만 예약을 할 정도로 크루즈 여행에 대한 바람이 크면 이것저것 세세한 것까지 알아보면서 열망을 더욱 강하게 키울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를 위한 행동이 뒤따르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극복해 낼 궁리를 하고 행동한다면 누구나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은 대개 상황이 불리하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책임 소재가 아주 명백한 경우에도 발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대해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자주 인상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시카고 역사상 가장 큰 범인 색출
작전의 주인공인 살인마 토머스 크롤리마저 자신은 벌레 하나도 죽이지 못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실 책임 회피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은 늘 옳다고 생각하며 뭔가가 잘못되면 남을 타닥이 일수다. 직원들은 사장이나 동료 직원,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아이들은 부모나 다른 사람을 탓한다. 설사 실수를 인정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시도한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안다. 그럼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문책이나 처벌, 불이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경우 다들 남의 눈치만 살필 뿐 선뜻 나서지 않는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입증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허리케인으로 집이 쓸어갔든 파산 후 집을 잃었든 아니면 잘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사라졌든 모든 것은 자기 책임이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를 믿는 선택이 잘못된 것이고 건강이 나쁘다면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술과 담배를 즐기면서도 운동을 하지 않는 자신 탓이다. 현재 환경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책임이다. 가령 재정적 환경의 원인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금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원인은 현명한 선택으로 부자의 길을 가지 못한 자신에게 있다. 설령 다른 외부적 요인이 있을지라도 1차적인 책임은 늘 자신이 져야 한다. 특히 리더나 관리자는 직접적인 잘못이 없어도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도 책임질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각자 책임의식을 높이면 개인 및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져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면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고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이 습관화되면 걸음을 걸을 때 무심코 발을 내딛듯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나는 다시 직장을 찾는 대신 내 사업을 선택했다. 이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그 과감한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내가 성공자라는 말을 들었으며 편안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때 다시 직장에 들어갔다면 대다수 사람들처럼 40년 넘게 일하고도 부자는커녕 노인이 돼서도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지도 모른다. 내가 겪은 역경과 이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핵심 포인트. 사람을 살 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하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좋다.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은 없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는 해도 이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사람은 드물다. 꿈을 꾸지만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꿈을 심지 않기 때문이다. 뿌리면 몇 배가 되어 돌아오는 부황금률, 몽상하는 거지 행복하는 부자, 롤란 로버츠 2세 지음, 장제욱 옮김, 제4장 돈. 부자가 되는 비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돈의 작용과 흐름을 간파하는 것이다. 이제 돈 얘기를 해보자. 돈 얘기는 천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드물다. 더구나 돈도 없고 돈에 관심도 없는데 이 책을 여기까지 읽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오히려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는 탐욕은 분명 악의 근원이다. 그러나 돈 자체를 두고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돈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화폐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돈을 쓰는 사람들의 행동이 문제지 돈 그 자체로 인해 마약이 범람하고 범죄가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일에 쓰는 돈은 좋고 나쁜 일에 쓰는 돈은 나쁠 뿐이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그 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며 가끔 유흥도 즐긴다. 개중에는 일이 하기 싫어서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기대 놀고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본업이 있으면서도 부업을 찾아 나선다.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소수 사람은 일하는 시간을 줄여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생활 및 여행을 즐긴다. 물론 이런 생활을 누리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여유로우면 자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 않다. 보통 사람은 대개 5센트 할인 쿠폰을 찾아 슈퍼를 전전하고 쇼핑을 하면서 갖고 있는 돈을 따져보며 몇 번이나 망설인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보통 부자가 아니라 정말로 큰 부자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막힌 아이디어에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운만 따라주면 가능한 일일까? 제가 그 전에 이 책을 지금 세 번째 읽는데 여기다가 별표를 4개를 해놨네요. 형광펜은 쳐지고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언더라인을 쳐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부자가 되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처럼 자연의 이치를 순수하고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태계는 복리와 곱셈의 법칙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동물은 새끼를 낳을 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낳고 식물은 수없이 많은 씨앗을 곤충과 바람을 통해 사방으로 뿌려댄다. 뿌린 것이 많은 만큼 거두는 것도 많게 마련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부자 되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처럼 자연의 이치를 준수하고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태계는 복리와 곱셈의 법칙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동물은 새끼를 낳을 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낳고 식물은 수없이 많은 씨앗을 곤충과 바람을 통해 사방으로 뿌려댄다. 뿌린 것이 많은 만큼 거두는 것도 많게 마련이다. 부자가 되는 비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중에 범람하는 재테크 관련 세부 지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돈의 작용과 흐름을 간파하는 것이다. 돈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다 보면 부자의 기초를 다지는 확실한 전환기를 맞게 된다. 문제는 그 전환기가 언제 올지 모르고 또한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력하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중간에 그만둔다는 데 있다. 부자를 꿈꾸는 사람은 많아도 성공자가 극소수에 불과한 이유는 이처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나는 부동산 투자로 부자 기틀을 마련했다. 물론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업체도 인수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에도 투자를 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은 나에게 빌 게이츠의 소프트웨어, 도널드 트럼프의 호텔과 같은 금맥을 안겨주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길에 나섰는데 아직 전환기를 맞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고 학습한 것을 제대로 실행한다면 반드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어쩌면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그런 기회가 곁에 다가왔을지도 모른다. 나 역시 전환기가 오고 나서 한참 뒤에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에게 성공 후 발판이 되어준 계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공 후 전환기가 언제 올지 모르므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늘 준비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저러 기회가 다가왔는데도 준비가 되지 않아 놓칠 수는 없지 않은가. 어떤 일에서든 적당히 혹은 대충 해서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그야말로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매섭게 도전해야 한다. 빚을 줄이고 카드 할부를 끊고 쓸데없는 낭비를 줄여라. 이렇게 재정 상태를 정비한 다음 사업에 투자할 여력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늘 자기 개발을 하여 준비해야 한다. 언제 성공 후 기회가 스쳐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핵심 포인트. 돈이 나쁜 일을 자행하는 것은 아니다. 돈은 그저 화폐 수단으로 좋은 일에 쓰면 좋고 나쁜 일에 쓰면 나쁠 뿐이다. 부자길을 갈 때 도약의 발판이 되는 계기나 상황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가온다. 끊임없이 자기개발하고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못 보는 좋은 기회를 만나는 것은 물론 이를 활용하는 능력까지 기를 수 있다. 몽상하는 거지 행동하는 부자. 제5장 더 많이 얻는 비밀.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능한 많이 뿌리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곡선이 아니고 지름길이다. 성공의 비결을 논할 때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받기보다 먼저 주라는 격언은 동서고금의 진리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모두들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원하면 자기 시간을 남에게 할애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자기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며 좋은 직장을 원하면 스스로 유능한 종업원이 되어야 한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한다면 더 많이 줘야 한다. 남에게 먼저 베푸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사과를 얻으려면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듯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자의 씨, 즉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기회에 투자해야 한다. 작은 도토리 한 톨이 상수리나무로 성장해 수많은 도토리를 만든 것처럼 많이 투자할수록 더 큰 성공을 일궈낼 수 있다. 남에게 먼저 베풀어야 성공한다는 것을 알아도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어린 시절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탓에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습관처럼 굳어져 나아가 나이가 들어도 받기만 하고 남에게 주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남에게 베풀지 않아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 것을 꽁꽁 감춘 채 남의 것을 얻고자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남에게 베풀 때도 내키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흔쾌히 줄 수 있어야 받는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고 그 감사의 에너지가 확대되어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받게 되는 법이다. 예를 들어 세금 혜택을 받고자 기부하는 행위는 엄밀히 말해 자성과 거리가 멀다. 좋은 일을 하고 세금 혜택을 받는 것도 좋지만 어떤 대가를 염두에 두고 기부하는 것은 절대 자선행위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버트 교사기의 말을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구두쇠처럼 아껴 부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구두쇠는 부자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것을 나눌 줄 모른다. 인색한 부자는 남들의 경멸 대상에 불과하다. 남에게 계속 베풀다 보면 경제적 시간적 여유에다 인격 평판까지 더해져 정말로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갑자기 좋은 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져 들어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씨를 뿌려주면 그 몇 배 열매가 쏟아지게 마련이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몇 개의 부자 씨앗을 뿌렸는가?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 씨앗이지만 내가 뿌린 것보다 몇 배로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많이 뿌리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꼭 여유가 있어야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나보다 더 부족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때 나눔의 효과가 커진다. 나는 손에 쥔 것이 별로 없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베풀고자 노력했다. 나도 부족한 상태에서 주고 나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오래지 않아 더 많은 걸 받을 것임을 알기에 나눔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우리 부부는 일요일마다 인근의 대학들을 근사한 레스토랑에 대학생들을 근사한 레스토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 이것은 형편이 어려워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기 힘든 학생들을 보고 시작한 나눔 활동이다. 때론 경제적, 시간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기다리고 있을 학생들을 생각하면 기분 좋게 나서게 된다. 그리고 힘들수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부자의 씨앗을 전파하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다. 농부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듯 계속해서 많은 부자의 씨앗을 전파해야 한다. 조금은 느슨해져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번 풀어지면 마음을 다 잡기가 쉽지 않으므로 앞을 보고 쉼없이 달리는 것이 좋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주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다. 불씨가 없는 벽난로 앞에 아무리 서 있어 봐야 온기는 전해지지 않는다. 장작을 넣고 불씨를 지펴야 비로소 온기가 전해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자를 꿈꾼다면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열심히 부자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제가 이번에 이 책이 네 번째입니다. 이제 보니까 세 번째라겠는데 한 번은 그냥 읽고 한 번은 형광펜을 칠해가고 그 뒤로는 중요한 부분에 빨간 펜으로 언더라인을 쳐가고 이렇게 지금 읽었던 것을 읽으면서 보니까 여기는 별표 3개가 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사업으로 성공을 꿈꾼다면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하라.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신중함도 좋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아예 건너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자기 사업으로 성공을 꿈꾼다면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하라.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신중함도 좋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아예 건너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씨앗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경우 씨 뿌리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아는 게 없으면 수학에 대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학습을 통해 내 씨앗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씨를 뿌리라. 부자를 꿈꾼다면 먼저 자기 것을 남과 나누고 가능한 많이 베푸는 것부터 시작해보라. 민들레는 작은 씨앗 하나가 사방으로 퍼져 수천 개의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확대 재생산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뿌리는 부자의 씨앗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는다면 끊을 수 없이 부자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려라. 핵심 포인트. 성공은 얼마나 많이 남에게 흔쾌히 베풀 수 있느냐에 좌우된다. 부자가 되는 씨 뿌리기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마라. 먼저 남에게 주지 않고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 수학은 꼭 씨를 뿌린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몽상하는 거지 행동하는 부자. 제6장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을 찾아 상황을 뒤집어라. 성공으로 가는 길은 가속도가 붙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고생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도로 상태가 나빠 늘 공사 중이고 우회 도로를 타다 보면 예상보다 늦게 도착하기 일수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제대로 도착하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일 정도로 길이 힘들다. 힘들다 보니 대개는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고 만다. 이 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성공가도를 무사히 달려 성공에 올인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상다가 늘 순탄하고 순조롭게만 풀려가는 것은 아니다. 좋은 기회다 싶으면 그 뒤에는 위기나 역경도 도사리고 있다. 성공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다. 첫 출발을 하는 것도 어렵고 가속도가 붙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고생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자기 사업으로 성공하고자 할 경우 가장 어려운 과제는 부족한 자금을 해결하는 일이다. 일이 잘 진척되고 있어도 계속해서 투입할 자금이 없으면 눈물을 머금고 손을 털어야 한다. 이때 왜 이렇게 힘든 일에 뛰어들었는지 자책과 후회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패배자,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수모를 당하기 싫어 버티긴 하지만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래도 버텨야 한다.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뚜기처럼 계속 도전해야 한다. 성공자는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무너져도 다시 일어난 사람이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그 순간에 실패자가 되고 만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은 자신의 꿈에 있다. 과거 좌절을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성공의 빛이 바로 꿈이다. 바로 꿈이다. 그러면 성공으로 가는 길에 여기저기 놓여있는 위험한 웅덩이들은 어떻게 피해야 할까? 일단 그 웅덩이들은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 웅덩이를 피하려고 지나치게 애쓰다 보면 오히려 그 웅덩이에 빠져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위험한 웅덩이처럼 부정적인 것은 아예 무시하는 것이 좋다. 대신 일어났으면 하는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레몬을 보며 얼굴을 찌푸릴 정도의 신맛이 아니라 상큼한 레모네이드를 떠올리는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나를 괴롭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으면 어떠한 역경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다. 위기를 이겨내면 그 정도 문제는 더 이상 위기로 인식되지도 않아 성공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순간에 영웅이 등장하는 것처럼 위기가 닥치면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하던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기도 한다. 가령 2001년 9월 11일의 테러 사건에서 당시 뉴욕시장이던 루돌프 줄리아나는 전대미문의 참사를 원만히 수습하면서 뉴욕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시장으로 추앙받았다. 나아가 정치 지도자로 급부상의 대선 후보에까지 오르기도 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세로 자신으로 유리한 점을 찾는 것이 좋다.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긍정적인 사고가 뿌리를 내리면 레몬을 보았을 때 신맛이 달콤하고 시원한 레모네이드가 생각나게 된다. 지금 닥친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겁을 먹고 허둥댈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확신하여 차분하게 해결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위기의 95%는 별것도 아닌데 괜히 5% 때문에 과잉 반응을 하다가 10배, 20배의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있다. 변딩크가 자주 하는 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하루상관이다. 까짓것 정면 돌파하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항상 전공법을 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잠시 책 밖에 있는 지식을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알면 보이고 보이면 느끼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지식은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의식과 무의식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산다. 의식의 언어는 논리입니다. 논리를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불과 10%에 불과합니다. 그럼 무의식의 언어는 상상이라고 합니다. 상상을 통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이죠. 이거이 바로 90%입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옳은 것도 이렇게 위험이 닥친다거나 그랬을 때 90% 무의식의 언어가 상상을 통해서 표현되는데 이거이 바로 10%인 논리, 의식을 갖다가 충돌해서 바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안 되면 독서로 해서 훈련을 내 마인드셋을 갖다가 정비해 놓지 않으면 바로 무서운 거죠. 그래서 논리하고 상상이 꽝 하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 부딪히면 이게 바로 어떤 결과냐, 항상 무의식의 언어 상상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이든지 겁이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를 통해서 건물 200층 높이 565m 유리다리에서 사람들이 겁이 난 겁니다. 다리 공사가 튼튼히 해졌어도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63빌딩을 나란히 지어놓고 논리적인 철판을 갖다가 땅에다 놔뒀던 달리다니는데 이걸 갖다 63빌딩 옥상에 올려놓은 것은 상상적으로 내가 떨어지면 죽겠다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못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아니면 널뛰기 하는 사람처럼 줄을 갖다가 평지에다가 깔아놓고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10cm 올려서 떨어지면서 자꾸 연습을 하고 1m 하면서 떨어지면서 다치지 않으니까 계속 연습과 연습을 해서 마인드셋을 길러서 2m, 3m 꼭대기에서 아니면 나이가라 폭포도 애줄타기로 건너는 사람도 항상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담력 같은 거. 이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 이 변딩크 변환성은 뭘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마인드셋을 길러서 할 수 있다. 하고야 만다. 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사고방식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담 길었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내가 나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읽은 책을 지금 4번째 읽고 있어요. 소개가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요. 자, 책을 지금 닥친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겁을 먹고 허둥댈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확신하며 차분하게 해결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위기의 95%는 별것도 아닌데 이게 무의식입니다. 괜히 5% 때문에 과잉 반응을 하다가 10배, 20배의 문제로 키우는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중요한 일일수록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것을 거절로 지레짐작하고 성급히 설득에 나섰다가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상황이 나쁠 때 많은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한다. 급한 마음에 조급히 나섰다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된 날, 나는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 얼굴에 미소를 띠며 걸어 나갔다. 사실 당시에 집을 2채나 구입했기 때문에 매달 모기지로만 4,000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했지만 나는 당장 닥친 일보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집중했던 것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느라 지친 사람들을 보면 늘 핵심을 놓치고 주변을 건드리다가 문제를 키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지만 문제의 핵심에 집중했다면 그토록 힘들게 살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인간은 생각의 동물이며 생각은 사람을 지배하고 현재를 만든다.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에 다른 선택과 행동의 결과이다. 현명한 판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생각은 사실과 허구를 혼동하고 진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한다. 똑같은 사물과 현상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각자의 생각과 판단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착각, 다른 생각을 정확히 간파한다면 성공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사실 얼굴만 잘 살펴도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얼굴에 살아온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해결책에 집중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신중하게 대처하면 95% 이상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성공 기반은 불편한 현실이다. 승자와 패자의 유일한 차이는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에 있다. 승자와 패자의 유일한 차이는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집중하라. 해결 능력을 말한 겁니다. 부정적인 것은 무시하고 긍정에 초점을 맞춰라. 당면 문제나 장애물을 극복하면 더 큰 성공 기회가 온다. 개인 의견과 사실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성공의 원칙이다. 여기까지 멍상하는 거지 행동하는 부자 63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